자, 지수가 좀 무겁습니다. 아무래도 재료들이 엉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다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일단 북한 쪽 재료, 그다음에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데 손바닥을 뒤집듯이 핵이라는 거를 뒤집으면 원전이 되기도 하죠. 언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오늘은 원전 쪽으로 한번 깊게 뎁스 있는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운송 뉴틸 쪽 담당하고 있는 남인식 애널리스트를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타이틀은 나왔습니다만 크기가 전부는 아니다. 언뜻 들으면 조금 약간 19금처럼 들리긴 하는데 이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네, 저는 원자력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겁니다. 크기가 전부는 아니다. SMR 전성시대 이렇게 주셨어요. 왜 대형 원전이 아닌 소형 원전, SMR이 스몰 모듈러 리액터인가요? 네, 리액터입니다. 네, 주목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요 SMR이 뭔지 좀 설명도 부탁드리고 해부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단어별로 SMR 하나하나씩 해부를 해가지고 네. SMR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왜 지금 주목을 받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몰인데요. 네. 일단 대형 원전 대비해가지고 출력 용량이 4분의 1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크기도 작아지고 일체화된 원자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몰 넘어가고 모듈러인데요. 모듈러는 이제 조립식 주택을 생각하시면 편해요. 보통 네. 대형 원전은 현장에서 건설을 하는데 SMR 같은 경우에는 공장에서 한 60에서 70% 정도 만든 다음에 현장에서는 시공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빨리 만들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마지막은 리액터인데 일체형 리액터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에 굉장히 많은 부품들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하나의 감 용기 안에다가 모든 부품들을 일체화시켰다라고 하는 게 SMR입니다. 그래서 네. 작게 그리고 빨리 만들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저 형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핵잠수함 이런 네. 쪽에도 쓰이나요? 원래 소형 원전이 핵잠수함에서 먼저 개발이 되기는 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제 뉴스케일의 SMR 그리고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SMR은 그런 군사용 목적이 아니라 발전용인 그렇죠. 가압 경수로를 기반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원래 원자력 대형 저기 조그마한 게 사람이군요. 네,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 한 20m 정도 되는 크기로 소형화 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사진 보시면은 원래 고리 1호기에서 고리 4호기 보시면은 설비 용량이 한 2배 가까이 증가를 했는데 네. 원래 원자력 발전소는 크게 만드는 게 이득이에요. 그래야지 규모의 경제로 발전 단가를 낮출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후쿠시마 발전소 사고가 나타나고 친환경 에너지가 부각이 되면서 대형 원전의 경제성에 대해서 물음표가 쳐진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원자력 산업에서도 이 전력 시장의 커다란 변화에 맞춰가지고 대형 원전이 아니라 소형 원전으로 이제 타결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지금 SMR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 SMR의 장점은 또 무엇이 있는지 조금 전에 힌트는 좀 주신 것 같은데 네. 추가적으로. 일단 빠르게 만들 수 있고 빠르게 만들면은 발전 단가가 그만큼 낮아지게 됩니다. 대형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건설 기간이 한 9년 정도 걸리는데 그렇죠. 부지 선정부터 해야 되고 네. 뭐 토지 작업해야 되고 뭐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시공 기간만 8년에서 9년이고 뭐 부지 선정까지 하면 한 20년 정도 걸려요. 근데 이거를 3년 안에 할 수 있는 게 SMR의 장점입니다. 그러면은 그 긴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이자 비용도 줄일 수도 있고 시공비도 낮출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발전 단가를 낮출 수가 있는 거겠죠. 두 번째는 안전하다는 점입니다. 네. 소형 원자로다 보니까 원자로 설계마다 굉장히 다양하기는 한데요. 이 원자로를 커다란 수조, 물 안에다가 빠뜨려가지고 운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냉각수 펌프가 멈춰가지고 원자로 온도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 같이 안에 들어가 있는 수조의 물이 열을 머금으면서 원자로 온도를 자동적으로 내려주게 되겠죠. 그래서 인간의 개입 없이 이제 피동형 안전 설계 개념을 채택을 했다라는 게 SMR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인적 실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를 할 수가 있는데요. 후쿠시마 사고 당시에 사실 냉각수 펌프가 멈추고 나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있었어요. 네. 근데 잘 작동을 못했죠. 뭐
비상 발전기도 가동시킬 수도 있고 그렇죠. 이제 보조 배터리도 있는데 인간의 개입이 들어가야 된다는 게 대형 원자력 발전의 능동형 안전 설계 개념이고 이게 한계를 띠게 됐습니다. 그래서 SMR은 아예 인간의 개입 없이 그냥 피동적으로 안전 설계 개념을 채택을 해가지고 훨씬 안전하다라는 게 SMR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현재 SMR의 이 개발 단계는 그럼 어디까지 진행이 좀 되고 있나요? 사실 이 타임라인이 굉장히 길어요. 지금 가장 빠르게 SMR을 일단 전 세계적으로 SMR 설계가 한 72개 정도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72개 중에서 가장 선두권에 있는 게 미국의 뉴스케일사예요. 네. 72개 사. 72개 연구소겠죠. 연구소들이 네. 연구소들이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의 뉴스케일사인데 2029년이 준공 목표입니다. 그럼 실제로 전기를 생산하는 거는 2030년이 되겠죠.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타임라인이 멀게는 남아 있다 보니까 저도 이제 원자력 관련 종목들을 매매를 하실 때에는 네. 펀더멘털 지표보다는 이제 조금 캐털리스트, 조금 저렴하게 표현하면 약간 끼가 있는 종목들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겠죠. 네. 뒤에 가면 이제 귀결점으로 종목이 기업이 있는데 흥미롭긴 한데, 자, 한국형 원전의 기술력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또 한미 원전 동맹 강화로 사업성 확대가 좀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보시겠죠? 네, 그러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본인들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설계도도 가지고 있는데 왜 한국에 손을 잡았냐,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30년 동안 신규 원전을 건설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내에 공급망이 붕괴가 된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은 설계 기술은 가지고 있지만 이제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부품을 제조할 수 있는 서플라이 체인이 다 망가졌으니까요. 대신에 한국이 비록 탈원전 5년 때문에 조금 개발이 멈춰져 있기는 했지만 창원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한 여러 주기기 생산 업체들이 있다 보니까 미국의 원천 기술과 외교력, 그리고 한국의 빠른 시공 능력과 공장 설비 능력, 이거가 합쳐져 가지고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와 이제 동맹을 맺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전 세계 원전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강점은 빠르게 시공한다는 게 강점이 있겠습니다. 네. 뭐 번외이긴 합니다만 또 약간 배신당하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사실 어제 누리호 2차 발사를 했는데 발사체 기술에 대해서 일본한테는 미국이 전수를 해줬어요. 우리나라는 안 줬잖아요. 우리나라는 내가 맨 땅에 헤딩하듯이 해갖고 다 스스로 개발한 거 아니에요. 원전 기술도 뭐 그런 건 아니겠죠. 좀 더 추가 설명을 드리면은 미국 입장에서 손을 잡을 수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는 일본, 대만, 한국 이렇게 있겠죠. 근데 대만은 사실 원전 수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일본 정도가 있는데 일본은 이미 후쿠시마 사건 당 이후에 원전 수출 시장에서 퇴출된 상황입니다. 손을 잡을 수 있는 게 한국밖에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뭐 바람 맞을 일은 없지 않나. 원자력에 관해서는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어차피 군비 증강이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핵 추진에 관련된 뭐 이슈가 좀 있으면 우리 조선업 잘하잖아요. 잘 만들잖아요. 네. 하여튼 자, 우리나라 SMR 관련주로 여러 기업들이 언급이 됩니다. 어느 정도 연관성이 좀 있는지 코릴레이션 연관성. 그래서 제가 아직 SMR이 2030년 정도 돼야지 상용화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려가지고 펀더멘털 지표로 원자력 종목을 접근하는 거는 조금 잘못된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뭐 영업이익, 수주 이런 것보다는 이벤트가 앞으로 뭐가 남아 있고 어떤 종목들이 더 탄력적으로 반응을 하냐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종목단에서 제가 드리는 판단 기준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진입 장벽이 높은가. 뭐 많은 원전 부품사들이 있는데 각각 이제 진입 장벽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진입 장벽이 높은가. 두 번째, 원자력 산업 관련해가지고 매출의 비중이 유의미한가. 적어도 한 20% 이상은 돼야지 이제 원자력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마지막은 이제 SMR이랑 연관성이 있는가. 이렇게 세 가지 기준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기준으로 봤었을 때 다 들어가는 거는 우진입니다. 탑픽을 그러면 우진으로? 네, 근데 우진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진이 만들고 있는 게 원자로 계측기예요. 원자로 안에 온도가 몇 도이고 압력이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 네,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건데 이게 기술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원전 매출액 비중도 우진 같은 경우에는 24%나 차지하다 보니까 다른 시장에서 원자력 관련 종목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매출액 비중으로 보나 이제 서플라이 체인에서 중요도로 보나 우진이 독보적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SMR 연관성도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SMR 과거에 한번 만들었었어요. 네네. 그 이름이 스마트라고 하는데요. 원자로 이름입니다. 근데 이 스마트 원자로를 만들었을 때 우진이 이 제어봉을 만들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로 넘어가고 이 스마트 원전의 차기 버전을 지금 제작을 하려고 설계도를 그리고 있는데 아마 이제 우진이 한번 경험해 본 게 있으니까 네. 우진이 또 이 프로젝트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뉴스플로우가 나오지 않을까 해가지고 저는 우진을 일단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연구소도 있죠. 연구소는 이제 일진파워. 인진파워. 네. 오케이. 네. 더 듣고 싶은데 시간이 다 됐네 또. 항상 아쉬워요. 저도 말씀드릴 게 굉장히 많은데 아쉽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네. 저희 작가님한테 얘기할게요. 네. 자, 오늘 SMR 관련된 이슈를 좀 잡아봤고요. 우진이라는 기업을 좀 듣다 말았습니다만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운송유틸 쪽 담당하고 있는 남인식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